기적을 만든 아들의 사랑. 가을 햇살이 병원 창가로 스며들었지만 진료실 안의 공기는 차갑기만 했다. 김영희 씨는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마치 다른 세계의 언어처럼 들렸다. 말, 전이, 3개월이라는 단어들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영희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항암 치료를 받으셔도 완치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영희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다. 평생을 살아오며 이렇게 막막한 적은 없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아들 민수를 키우며 온갖 어려움을 이겨냈건만 이번만큼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영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32살 아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아직도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하며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파트에 도착한 영희 씨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열쇠를 돌리는 손이 떨렸다. 집 안에 들어서니 민수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건강검진 결과 어땠어요? 민수는 밝은 얼굴로 어머니를 맞았다. 영희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이가 들어서 이곳저곳 아픈 곳이 있다고 하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으시죠? 그럼 걱정 말거라. 영희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으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이제까지 살아오며 아들 앞에서 울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쩔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영희 씨는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대신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식욕도 없어졌다. 밤에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민수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다. 평소보다 조용해진 어머니, 자주 한숨을 쉬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 같지 않은 미소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혹시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으세요? 없다. 그냥 요즘 날씨 때문에 몸이 좀 무거운 것 같구나. 하지만 며칠 후 영희 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다. 민수가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환자분은 췌장암 사기이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요. 민수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미안하다. 수야,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객실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유독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30여 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봤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그를 뒷바라지했던 어머니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학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 내복을 짜던 모습, 아플 때 밤새 간병하던 모습, 그리고 항상 자신보다 아들을 먼저 생각했던 모습. 새벽 3시경 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조용히 다가가 문을 살짝 열었다.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어머니. 영희 씨는 깜짝 놀라며 눈물을 닦았다. 민수야, 잠 안 자고 뭐하니?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를 꽉 안았다. 어른이 된 후로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까지 효도도 못했는데.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자랑이다. 저 약속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은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어머니가 슬퍼하시지 않게 할게요. 매일매일 웃게 해드릴게요. 영희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구나.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아니에요. 이건 무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저를 위해 죄주신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부터 민수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회사에서도 상황을 설명하고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신청했다. 상사와 동료들 모두 흔쾌히 이해해 주었다. 첫 번째로 민수가 한 일은 어머니의 방을 새로 꾸미는 것이었다. 창가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장꽃을 놓고 벽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걸었다. 그리고 작은 스피커를 설치해 어머니가 젊은 시절 즐겨 듣던 트로트와 가요를 틀어놓았다. 어머니, 이거 어떠세요? 예전에 자주 들으시던 이미자 노래예요. 영희 씨는 놀라며 웃었다. 어머나, 이 노래를 어릴 때 어머니가 집안일 하시면서
자주 흥얼거리신 거 기억해요. 동백 아가씨 맞죠? 그래, 맞다. 참 오랜만에 듣는구나. 어머니가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거구나. 어머니를 웃게 만드는 방법이. 작은 기적들의 연속. 다음 날부터 민수는 매일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어떤 날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호떡을 사왔고, 어떤 날은 가까운 공원에서 꺾어온 코스모스를 가져왔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매번 감동했다. 민수야,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어머니, 이거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병원 치료도 꾸준히 받았다. 완치는 어려워도 통증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민수는 매번 병원에 함께 갔다. 선생님,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 드셔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지금은 환자분이 좋아하시는 걸 드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정성스럽게 갈비찜을 직접 만들었다. 어머나, 이게 정말 내가 만든 거니? 네. 어머니, 어떠세요? 영희 씨는 한 숟가락 맛보더니 문물을 글썽였다. 맛이 어때요? 짜요? 싱거워요? 아니다. 너무 맛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사실 갈비찜은 조금 작고 간장 냄새도 좀 났지만 영희 씨에게는 그 어떤 요리보다 맛있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처음 만든 요리였기 때문이다. 주말에는 함께 가까운 공원을 산책했다. 영희 씨는 많이 걷지 못했지만 벤치에 앉아 사람들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했다. 저기 저 할아버지 보여. 할머니 손 꼭 잡고 걸어가시. 어머니도 저렇게 되고 싶으셨어요? 너 아빠랑 오래오래 함께 늙어가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구나.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저랑 함께 계세요. 그래, 내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난 행복하다. 어느 날 저녁에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첩을 꺼내 함께 보았다. 20대의 어머니 모습, 아버지와 신혼여행 갔을 때 사진, 인수가 어렸을 때 가족 사진. 어머니, 이때 정말 예쁘셨네요. 그때는 나도 꽃처럼 예뻤지. 너 아빠가 첫눈에 반했다고 했어. 이 사진은 뭐예요? 아, 이건 내가 100일 때 찍은 거다. 너 정말 통통하고 예뻤어.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어머니는 과거의 행복한 기억들을 되새기며 미소를 지었고, 민수는 몰랐던 어머니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더욱 깊이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다. 한 달이 지나자 영희 씨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여전히 몸은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다. 민수야, 엄마가 아픈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덕분에 너랑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니? 평소에는 서로 바빠서 이런 대화도 못했는데, 어머니의 병은 슬픈 일이었지만 덕분에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2달째 접어들면서 어머니의 몸은 더욱 약해졌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더욱 충만해 보였다. 민수는 어머니가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침실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았다. 어머니, 이거 어떠세요? 민수가 가져온 건 조각 퍼즐이었다. 1000피스짜리 퍼즐이었는데 완성하면 아름다운 꽃밭 그림이 나오는 것이었다. 어머나,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천천히 하면 돼요. 급할 거 없잖아요. 2 사람은 매일 조금씩 퍼즐을 맞춰 나갔다. 처음에는 쉬운 모서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가운데 부분으로 들어갔다. 어머니의 손놀림은 예전만 못했지만 인수가 옆에서 도우며 함께 완성해 나갔다. 어머니, 이 조각 여기인 것 같아요. 정말 잘 맞네. 우리 민수 똑똑해. 퍼즐을 맞추며 나누는 대화들도 소중했다. 어렸을 때 이야기, 학교 다닐 때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민수야,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어머니가 괜찮아지시면 생각해 볼게요. 바보야. 엄마는 이제 괜찮을 거야. 너는 너 인생을 살아야 한다. 어머니, 지금이 제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결혼은 나중에 해도 돼요. 어느 날 저녁, 영희 씨는 민수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꺼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다. 뭐라요? 너 대학교 다닐 등록금 마련하느라 고생했던 거 기억하지? 네. 그때 엄마가 돈을 빌리려고 이곳저곳 다녔는데 한 곳에서 거절당했을 때 정말 속상했어. 내 아들 공부시키는데 돈도 제대로 마련 못하는 엄마라고 생각하니까.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덕분에 제가 대학도 졸업하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미안하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풍족하게 키우지 못해서. 어머니,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다른 건 부족했을지 몰라도 사랑만큼은 가장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요. 영희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바라봤다. 정말 고맙다. 수야. 또 다른 날에는 함께 편지를 썼다. 서로에게 쓰는 편지였다. 어머니, 평소에 말로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써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구나. 민수는 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어머니는 민수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다. 다 쓴 후에는 서로 읽어주었다. 내 사랑하는 어머니께. 로 시작되는 민수의 편지에는 지금까지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이 가득했다. 내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로 시작되는 어머니의 편지에는 아들에 대한 자랑과 미래에 대한 당부가 담겨 있었다. 편지를 읽으며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다. 예상치 못한 전환점.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바라보고 있었다.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한가요? 암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이 됐던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영희 씨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정확한 건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긍정적인 변화인 것은 분명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말을 하지 못했다. 너무 놀라운 소식이라 실감이 나지 않았다. 민수야, 이게 정말일까? 어머니, 조금 더 지켜봐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날 밤, 민수는 인터넷을 뒤지며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봤다. 말기암이 호전된 경우들을 읽어보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환자의 정신적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것이었다. 혹시 어머니가 행복해 하신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 걸까? 일주일 후 재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결과지를 보고 있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암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전이 된 부분도 거의 사라진 상태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럼 어머니가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완치라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상당한 호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영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다. 선생님, 정말인가요?
제가 살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지금 상태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다. 진짜 기적의 의미. 집으로 돌아와서도 두 사람은 실감이 나지 않았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수야,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어머니. 뭐요? 어머니가 워낙 강하셔서 이겨내신 거예요. 아, 있다. 내가 매일매일 나를 웃게 해줘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게 진짜 이유야. 민수는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변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어머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왜? 뭘 배웠는데? 사랑은 특별한 날에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요. 그리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건지도요. 몇 달 후, 영희 씨의 상태는 계속해서 좋아졌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다. 완전한 완치는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인수가 물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환자분의 정신력과 가족의 사랑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이 늘어나면 면역력이 강화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 씨가 말했다. 민수야, 우리가 경험한 게 진짜 기적인 것 같아. 네, 정말 기적이에요. 근데 말이야, 기적이 경이 나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진 것,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말이 맞았다. 병이 나은 것도 기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이 더 큰 기적이었다. 1년이 지났다. 영희 씨는 이제 거의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처럼 활발하게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매일 아침 민수는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고 주말에는 반드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더 이상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였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공원에 산책하러 가실까요? 좋지. 날씨가 좋아.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어머니가 말했다. 민수야, 엄마가 아팠을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는 너랑 매일 함께 있었잖니. 지금은 내가 회사 다니느라 바쁘니까.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그래서 제가 매일 전화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꼭 만나고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너가 매일 작은 선물 가져오. 같이 퍼즐 맞추고 사진 보면서 이야기하고.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그런 일들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꼭 아프실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오늘 집에 가서 퍼즐 하나 더 해볼까? 좋아요. 이번에는 더 어려운 걸로 해봐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2000피스짜리 퍼즐을 시작했다. 예전처럼 침대에 앉아서가 아니라 거실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 천천히 맞춰 나갔다. 어머니, 이 색깔 조각들은 하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 파란색이 참 예쁘다. 몇 주, 민수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다. 어머니, 저 승진했어요. 정말 우리 민수 대단하네. 부서장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어머니 간병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해서 인상 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이제 월급도 더 많이 받겠네. 네. 그래서 어머니께 드릴 용돈도 늘릴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는 지금도 충분해.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에게 더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었다.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함께 가고 맛있는 것도 더 많이 드시게 하고 싶었다. 어머니, 여행 한번 가볼까요? 제주도나 부산 같은 데로. 여행? 우리가? 네, 어머니 몸도 좋아지셨으니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영희 씨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그럼 좋지. 오래 전부터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 한 달 후, 두 사람은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다. 영희 씨에게는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다. 어머나, 정말 하늘을 나는 거네. 어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긴 하지만 신기해. 이런 경험도 해보는구나.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 해변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고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다. 물론 어머니의 체력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였다. 민수야, 바다가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 예뻐요. 어머니. 그런데 더 예쁜 건 너랑 함께 보고 있다는 거야. 호텔에서 바라본 일출도 장관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함께 발코니에 나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봤다. 어머니, 새해 소원 하나 빌어봐요. 소원. 나는 이미 다 이뤄졌는데 뭘 더 바라겠니?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영희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어머니,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머니를 위한 소원을 빌으세요. 아니다.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내가 행복한 게 내 소원이야. 여행을 다녀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작은 여행을 떠났고 새로운 것들을 함께 경험했다. 요리 교실에도 함께 다녔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의도 들었다. 또 다른 기적. 2년이 지나고 민수에게 또 다른 소식이 있었다. 어머니,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영희 씨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다. 정말? 누구야? 회사에서 알게 된 분인데 6개월 정도 만나고 있어요. 어머니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어머나,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이제 말하니? 어머니, 놀라실까 봐서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인정해 주시는 분이어야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주말 민수는 연인 수진 씨를 집으로 데려왔다. 수진 씨는 간호사였는데 따뜻하고 세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그리고 민수 씨가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영희 씨는 수진 씨가 마음에 들었다. 수진 씨, 우리 민수가 좀 부족하지만 잘 부탁해. 아니에요, 어머니. 민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특히 어머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수진 씨는 어머니의 투병 과정과 회복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네요. 의학적으로도 정말 드문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런가? 너도 간호사니까 잘 알겠구나. 네. 환자분의 정신적 상태가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민수 씨가 어머님께 해드린 일들이
정말 대단해요. 그날 밤 수진 씨가 돌아간 어머니와 아들이 이야기했다. 어머니, 수진 씨 어떠세요? 참 좋은 아이구나. 마음씨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여. 그럼 결혼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어머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수진 씨가 어머니를 더 자주 뵙고 싶어 해요. 완전한 행복. 결혼식은 소규모로 치렀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영희 씨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아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다. 민수야, 정말 행복해 보인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건강해지셔서 이런 날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해요. 엄마도 이런 날을 볼 수 있을 줄 몰랐어. 어머니, 이거 민수 씨가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해달라고 하는데 못 가르쳐 주겠니? 수진 씨는 어머니로부터 민수가 좋아하는 요리법들을 배웠고 어머니는 새로운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했다. 몇 달 후 어머니,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이니? 네. 어머니,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어머나, 내가 할머니가 된다고?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니? 어머니,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기적이라고 하면 어떨까?